이번 시간은 현금 및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우리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음 수표에 대한 회계 처리로 올바른 것은 지금 타인 발행의 당좌 수표를 받았으면 바로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죠. 그러니까 무슨 계정으로? 현금 계정으로 처리하게 됐어요. 근데 당전 발행, 즉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당좌예금을 다시 회수한 거예요. 이럴 때는 발행 시 당사예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재무상태표에 통합 표시될 항목으로 옳은 것은 서울상사는 거래처에서 외상대금 500만 원을 회수하여 200만 원은 어디다가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결국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 잔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했다. 당좌예금은 뭡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여기 보시면 단기 금융상품, 그 다음에 당좌예금은 요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바로 현금 및 현금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선량하는 항목과 통합 계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큰 거래 비용이 없이 이게 현금성 자산에 대한 정의입니다.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요. 그리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별로 위험이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결국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통화 및 타인 발행 지표, 현금이죠. 당좌예금, 현금성 자산이죠. 보통예금, 요금예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근데 매출채권은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을 의미하는 거네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번째 보시면 현금 가부조 특이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대변 금액은 3만 원, 차변 금액은 3만 원이에요. 그러면서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지금 15,000원 했어요. 그럼 대변에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자비익이 들어가 있죠. 왜? 상대 계정을 적게 되어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은 자비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인 분명시. 그래서 12월 8일 날 요 현금이 있어요. 그러면 현금 가부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대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죠. 그러면서 12월 31일 날 이 내역을 몰라요. 현금 12월 31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잘못 봤어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을 대체시키면서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총계정 원장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 보시면 단기 매매 증권이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차분에 100만 원, 여기에 60만 원이 있어요. 결국 단기 매매 증권 잔액은 얼마? 40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말 잔액이.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처분이 얼마 있어요? 8만 원 있죠? 이것은 8만 원에 대해서는 영업의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도 있네요. 10만 원.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보시면 4월 5일이죠. 단기 매매증권 증가된 거예요. 결국 이게 취득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4월 5일 1번 취득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처분 금액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지금 보통예금, 이게 처분 가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하고 우리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익 8만 원 있는 거, 이 58만 원이 처분 가액이 되는 거예요. 결국 처분 가액이 58만 원이고 반 처분했으니까 50만 원, 장부가액을 50% 처분한 겁니다. 그래서 처분 금액 58만 원 맞는 편이죠. 그래서 기말 공정가액은 40만 원이다. 결국 기말에 평가해 보니까 평가 손실이 얼마? 10만 원 나타났어요. 결국 50만 원에서 40만 원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40만 원 맞고. 근데 12월 30일 결산 시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게 아니라 공정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됐겠죠? 그러면서 요 3번은 결국 100만 원에서 50만 원이니까 40만 원 잔액이 남는 거죠. 40만 원. 이것을 얘기하는 거야. 공정가액이 40만 원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7월 28일 날 한번 회계 처리해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50만 원, 반 처분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예금 50만 원하고
단기 투자 자산 처분이 8만 원 있던 거, 그러니까 처분가액이 50만 원이고 58만 원이 된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 단기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우리 단기 매입증권, 단기간 시세차익 목적, 유가증권, 그리고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결국 시장성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은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말한다. 맞는 편이고, 그리고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종합자산관리계좌, 환매채 이런 것은 다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거죠. 사업원 같은 거는 이것은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올 문제가 아닌데 전산회계 2급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은 전산세무 2급에서 보통 나옵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우리 다른 범죄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범죄 유가증권인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증권은 시장성이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투자처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면 환가가 안 돼 있죠? 이때는 이 다른 범죄로 재분류할 수 있어요. 왜?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범죄의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단기 매매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이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장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단기 매매증권을 우리 다른, 즉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산회계 1급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했죠. 결국 당좌예금,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 다음에 만기도래 사채 이자표, 이게 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양도성 예금 증서 100일 만기래요. 3개월 이내가 아니죠. 3개월 이내는 보통 90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표는 뭡니까? 우표는 통신비로 회계 처리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현금 및 형성 자산의 금액, 수입인지는 우리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현금성 자산이죠. 사채이자 지급 통지표. 말 그대로 바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럽니다. 보통 예금 바로 인출이 가능하죠. 근데 6개월 만기 정기 예금은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임 발행 당좌수표, 이것도 바로 평가하면 현금성 자산이 되는 거죠.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매매 증권하고 단기 대여금은 단기 투자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지금 10월 15일 단기 시세차익 목적을 시장성 있는 대성의 주식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수수료 만 원과 함께 현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 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취득 금액은 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11월 21일 단기에 70만 원에 전량 매각했대요. 결국 처분가액은 얼마? 70만 원이죠. 그래서 처분가액은 70만 원, 장부가액은 60만 원. 결국 이것의 차이 10만 원에 대해서 영업의 처분 손익이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이니까 10만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투자 자산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